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문화예술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의 특징,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활용 방법 등을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혹시 이전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앞선 영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대표 분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분야는 영화와 TV 드라마입니다. 20세기 개발된 미디어인 움직이는 영상, 즉 동영상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발전한 분야이지요. 이들은 문화 콘텐츠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영역이고 이들이 활용하는 동영상은 여러 분야 스토리텔링의 기본 문법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동영상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영상 미학의 기초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고민할 내용은 당신의 눈은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 즉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일이든 스스로 경험해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고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볼 견자가 경험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체험은 시각 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시각이 생각보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되죠. 여기 제시된 것처럼 시각적 환상, 옵티컬 일루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착시 효과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개념을 문화예술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인물이 마리우츠 코르넬리스 에셔입니다. 네덜란드 태생 판화가인데요. 아래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작품 세계가 약간 독특합니다. 분명히 그림이라는 2차원적인 평면적인 매체를 활용하는데 그것이 마치 3차원 공간인 것처럼 꼬아서 낯설게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죠? 그림 안에 그림이 중첩되고 세상 속에 세상이 비쳐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2차원이면서 동시에 3차원이기도 해요. 애셔의 특징을 잘 반영한 사례가 바로 이 삼각형인데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이 계속 이어지면서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개념을 알고 있죠. 1858년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메비우스에 의해 제안된 메비우스의 띠가 바로 그것입니다. 종이를 길게 잘라서 띠를 만들고 그것을 한번 꼬은 뒤에 양끝을 붙이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설가 조세인은 메비우스의 띠를 제목으로 내세운 작품에서 등장인물 중 한 명인 수학 교사의 말을 빌어 그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면에는 안과 겉이 있다. 종이는 양면을, 지구는 내부와 외부를 갖고 있다. 직사각형 종이를 한번 꼬아 양끝을 붙이면 안과 겉을 구별할 수 없는 한쪽 면을 갖는 공면이 된다. 이것은 이미 제군들이 아는 메비우스의 띠이다. 여기서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는 공면을 생각해 보자. 이 작품 메비우스의 띠는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조세인은 왜 이 개념을 연작의 첫머리에 위치시켰을까요? 이것은 작가의 세계 인식이 표현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손쉽게 이 작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가난한 난장이 일가의 이야기, 도시빈민의 이야기, 민중의 이야기라고만 규정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연작을 모두 읽어보면 훨씬 다양한 의미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가 고작 몇 문장으로 규정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은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서로 다른 입장과 시각이 중첩된 텍스트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아직 연작 소설집 전체를 읽지 않은 학생이라면 부디 이 계절이 지나가기 전에 꼭 감상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시 애셔의 작품으로 돌아갑시다. 이번에 볼 작품은 드로잉 핸즈라는 1948년 작품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손을 묘사했는데 여기 이 손이 무엇을 그리고 있냐면 또 다른 그림 그리는 손이지요. 그래서 두 개의 손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 순환이에요. 대상과 주체가 한 덩어리로 뭉쳐 있습니다. 한 작품을 더 볼까요? 이건 아주 유명한 석판화 오름과 내림의 일부분인데요. 사람들이 계단을 따라서 걷고 있죠. 이들을 따라서 계단을 올라가 볼게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계단을 올라갔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옵티컬 일루전, 착시 효과입니다. 분명히 같은 평면상에 있는데 마치 입체적인 계단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현상, 처음과 끝 계단이 서로 연결되어 계속 제자리를 맴돌게 되는 이 불가능한 현상을 펜로즈의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론 물리학자 라이오넬 펜로즈와 그의 아들 로저 펜로즈가 고안한 개념이에요. 시각적 환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펜로즈의 계단은 인셉션이라는 영화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이 작품에는 모종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꿈속의 꿈이라는 가상현실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꿈의 특성을 활용해서 펜로즈의 계단을 실제로 구현합니다. 인도자 아서는 꿈속 세계를 설계하는 공간 디자이너 아리아드네에게 이렇게 말해요. 꿈에서 넌 건축물을 불가능한 모양으로 꾸밀 수 있어. 꿈에서 넌 펜로즈의 계단, 곧 무한한 계단 같은 닫힌 고리를 만들 수도 있어. 봐, 역설이야. 이러한 닫힌 고리를 통해 넌 네가 만드는 꿈의 경계를 감출 수 있어. 이상의 내용에 해당하는 참고 자료는 강의 커뮤니티에 링크를 올려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애셔와 그의 작품에 대해서도 참고 영상 올려두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처럼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들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시각은 참으로 쉽게 착각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미디어가 바로 동영상, 움직이는 이미지이지요. 마치 이 그림처럼 말이 달리는 모습을 빠르게 찍었다고 합시다. 이미지들 하나는 분명히 정지되어 있어요. 각 이미지들의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연속되지만 정지된 각각의 화면들을 빨리 움직이면 마치 말이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 눈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빙 이미지, 동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동영상 멀티미디어가 탄생하게 됩니다.